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다, 긴급체포다 등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출국 금지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여부를 물었고, 배상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네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수처도 같은 날 오후 3시께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30분 만에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대통령 출국 금지 전례는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외교 안보 그리고 국가 안보 등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법무부의 출국 금지 승인이 유효할까 싶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또 한동훈의 경우 정권을 찬탈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 따위 아무리 선배라도 제껴버릴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야에서는 한동훈을 두고 살모사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출국 금지 뉴스는 대통령 탄핵 기회를 잡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레토릭이고 소심한 법무부 공무원의 읍소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었다는 선언만으로 대통령의 국헌 문란 그리고 내란죄가 기정사실임을 선전선동하기 딱 좋은 소스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출국 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일반적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 긴급체포 소스는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발언입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긴급체포 요건이 있다면서 그 요건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긴급체포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2차 계엄과 같은 정황이 따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대통령 긴급체포라는 기사를 앞다투어서 타진했지만 다 허공에 주먹질을 한 셈입니다. 말 나온 김에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직권 남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많았지만 무죄를 받은 공직자가 다수였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불릴 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남용이고 어디까지가 남용이 아닌지에 대해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또 내란죄는 사법부가 심리함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에 부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고 사법부는 이를 기반으로 심리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만 갈 것입니다. 그 이상은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 카드입니다. 선관위 및 민주당 등 민주노동당 반국가 세력의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해 기업령을 선포한 것이라면 실제 사법부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0%가 아니고 인용 가능성이 100%인 것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